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크레리티 액트라고 해가지고 또 이슈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은 이 SEC와 CFTC 부분에 따른 업무적 관할권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법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보다 보니 또 그렇게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인베이스 측에서 반대 발언과 업계 측에서의 있는 반발이 엄청나게 또 많이 푸시가 되면서 이게 원래 일정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 일정이 이제 약간 연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순탄하게 1월 말에 어느 정도 좀 잡고 하게 되면 대통령 서명까지 3월 달에 해서 1분기를 통자발이로 날아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2분기 때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도 잘 되었을 때, 잘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었을 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왜 우리 대머리 형님이 왜 이렇게 노발대발했는지 좀 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RWA 금지, 디파이 금지,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특히 세 번째도 코인도 증거인이니까 SEC가 감시하겠다. 뭐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코인파는 은행의 하위 모델 체계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관리 범주 안에 이렇게 좀 두겠다라는 모델링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활동에 따른 저희성이 다 막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대부분 은행에 관련되어져 있는 쪽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도와 역할이 더더 축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을 이제 좀 되게 이쁘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서도 토크나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와 디파이 차단, 무제한 금융 정보 접근 허용, CFTC 권한 약화와 SEC 종속 구조,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능 차단 가능성이 문제가 있어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라고 풀어서 이제 우리 대머리 형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마도 저는 우리의 형님이 이번에 ETF도 내고 뭐도 내고 그리고 월드 파이낸셜도 좀 키워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좀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이제 뚜껑을 일단 까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서명 즉 트럼프가 자기 마음에 또 들지 않으면 서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지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행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이런 처리 지연에도 통과 자체는 낙관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성에서 주는 메시지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 시장에 따른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개별 이런 뭐 DAT 기업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로빈후드나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이런 쪽이 뭐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인 거래소 쪽에 따른 자금 유입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이 차익 규모 변화 추이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10월 10일 기준점이 한번 터지고 나서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보았을 때는 별로 늘지 않았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레버리지도 적절하게 또 많이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다. 단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번에도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 자, 기존에는 어땠나요? 올라갈 때는 셀러 형님이 이 올라갔었을 때 있는 이 파워를 이렇게 밀집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가속화를 시킵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절하게 적게 적게 매입을 합니다. 반대로는 이 평단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7만 4,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리 보더라도 이 구간대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을 하면 순식간에 8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BB 자금도 좀 많이 늘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매입을 크게 했던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보더라도 아무래도 최악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기제가 MSTR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여기서 DAT에서 매입을 해주었다고 하면 NA만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곳이 더 사주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ETF 순유입 비중이 다시 복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매입을 해줄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도 연달아 이렇게 계속 매입을 해 주었을 때만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입세가 연달아 이어지는 패턴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ETF에 있는 유입과 DAT에 있는 애들이 둘 다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유입과 매입세가 꾸준하게 이어져야지만 가능한 거지, ETF는 사고 DAT는 뭐 아예 사지 않았고 DAT만 사고 ETF는 오히려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매입이 없었던지 이래버리면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화력을 좀 집중해서 올라갈 거라고 하면 그런 점도 좀 같이 보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좀 많은 비중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저랑 아마 비슷한 패턴을 가지셨던 분은 아마 손해는 안 났을 겁니다. 오히려 이익이 조금이라도 좀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도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내려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더를 이제 만약에 뭐 비트마인이나 나머지 애들이 크게 포지션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약에 작년 대비만큼만 올해 대비도 그렇게 많이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XR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얼마나 이제 횡보를 많이 할 거냐, 올라갈 거냐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못해도 4월, 5월 달 위치만 보더라도 대충 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 2월 달 추이는 어차피 반등에 있는 기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3, 4월 달 대충 보면 각이 나오고, 이제 5월 달까지도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다르게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올라가는 패턴도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못해도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2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무한 횡보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MSTR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여기가 최저점 부분에 거의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매입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공매도 비중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요. 네, 과거 패턴 21년도 구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다시 산봉우리처럼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점이 제로가 됐냐?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최대한 버틸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50 부분을 기준점으로 계속 거기서 맴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 주는 이제 MSTR만 회복만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마도 이제 현재 있는 이 서클 부분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이 좀 회복세가 좀 더디다. 이 TVL도 좀 회복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는데 올라가는 가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아직도 이 자금이 좀 많이 러셀 2000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나스닥 부분보다는 러셀 2000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왜 나스닥을 왜 좀 많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전체 지수에 있는 비중에서 MSTR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MSTR 부분 추에서도 나스닥이 꺾이면 같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금 올라가더라도 나스닥이 조금이나마 내려간다고 하면 같이 밀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기 패턴에서 메모리 산업 주기 쪽으로 일단 패턴이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계속 바텀을 주고받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산업의 생태계 부분에 일단 인프라 생태계 쪽으로 계속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의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인프라가 마무리가 된 뒤에 이제 플랫폼 부분이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야 이제 이 가격 추이가 좀 버텨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 정부 차원에서 신산업 섹터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못해도 1년 중에 금리를 한 번이라도 좀 내려준다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도 약간의 통화적인 정책 부분이 좀 더 완화가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AI 패권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적정만큼 많이 내렸거든요, 금리를. 근데 미국과 중국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금리를 많이 내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도 총알이 좀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다른 통화 변화 추이를 좀 여러분들은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쓰는 이제 그런 통화적인 추이도 반쪽짜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반쪽짜리라도 해야 그래도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